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주말 마무리 축구 단계입니다. 중요한 단계죠. 월요일 출근하는 날 전에 또 적중해야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잘 분석했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이제 뭐랄까 그리운 선비 오늘 경기 H님 자체는 별풍선 그렇게 100개 뭐 아주 쉬워 감사합니다. 보이진 않은 것 같던데. 아무튼 뭐 잘 가보도록 합시다. 그만큼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추천 눌러주시면 오늘은 그 레이더에 들어간 그 무승부가 있다. 그래서 생방 팁 제가 뭐 좀 레이더에 꼽히는 거 뭔가 이제 특이점이 있다. 그런 무가 있다. 알고 싶으시면은 추천 300개까지 눌러주시면 알려드릴게요. 300개 지금 170개다. 방송 끝나고는 얄짤없이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경기 야간에 이제 축구는 가장 좋아 보였던 거 뭐고 그 어디였노 뭐 맨시티랑 아스날 둘 다 뭐 이겨줬죠. 사박삼일님 이겨줬고 별풍선 그 100개 다음에 이제 어제는 감사합니다. 이제 번호가 4번을 골랐으면은 제게 도움이 좀 됐을 건데 3번 했다 1번 했다 1번은 뭐 택도 없이 뭐 그냥 그 뭐냐 역배승만 떴죠. 그냥 프렌 찍어갔어도 되지. 제가 못 드리는 거 프렌 찍으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7대 3 정도 나올걸요. 뭐 좀 더 높이면 한 75대 25 이 정도. 어제는 뭐 햄무 농사 드렸던 거 아스날 햄무랑 라이프치 햄무 둘 다 요거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또 12배짜리 들어왔죠. 결국에는 무농사에서 하나만 들어와도 이득 아닙니까? 이득 12배짜리인데 뭐 나머지 조금 낙됐다고 해도 뭐 다 걸러내고 해도 뭐 최소 뭐 5배 이상 7배 이상 먹잖아. 그래서 어제도 무농사는 뭐 12배짜리 또 들어왔다.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도 들어왔고 그래서 요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강석골 일단 첫 F100님 번째 에드벌룬 1개 EPL 감사합니다. 맨유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하는 중립 경기죠. 리그컵 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맨유는 이제 레시포드 뭐 레시포드 영어 발음이니까 위정 그 다음에 이제 에릭센 반더빅 마샬 결장. 뉴캐슬은 뭐 오늘 키퍼 쪽에 문제가 있죠. 니코프 빠지고 그 다음에 NH스타일러님 두브라카는 별풍선 계약 100개 조건 때문에 나올 수 감사합니다. 없고 그다음에 조일록이 미정이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 뭐 관심사는 솔직히 그거죠. 레시포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근데 스쿼드에는 합류를 했어요. 스쿼드에는 이제 합류를 했다. 그 말인즉슨 나름 또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뭐 교체로 나오든 뭐 잠깐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스쿼드에 아예 합류를 못했다. 그러면 뭐 안 나오는 확률이 좀 높죠. 근데 그래도 합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맨유가 요새 레시포드가 없으면은 진짜 좀 각이 그렇잖아요. 뭐 혼자서 거의 뭐 골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맨유가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단 이제 걸리는 부분은 역시나 뭐 레시포드와 그 다음에 이 유로파를 했다는 거, 체력적으로 소모가 있다는 거. 반대로 이제 뉴캐슬은 뭐 유로파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좀 체력적인 부분에 우위를 가져간다. 근데 여기도 이제 불안한 감은 있죠. 뭐 일단은 기존에 이제 뉴캐슬이 거의 주전 북박이로만 쓰던 이 조일록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나마 뭐 기마랑스가 돌아왔다 괜찮고 근데 지금 주전 키퍼가 닉포프 없고 두브라카 없으면은 결국에는 카리우스가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카리우스. 축구 좀 오래 보신 분이 아실 거예요. 이 카리우스 기억이 날걸. 리버풀 옛날에 이제 리버풀 있었을 때 그 챔스 누구 어디랑 붙었을 때고 기름손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이 터져버렸죠. 이 인간이 나온다는 거 일단 이거부터 마이너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뉴캐슬도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승리도 잘 못하고 특히나 지그들 홈에서는 좀 잘했지. 이 경기는 중립 뭐 그 경기도 그렇고 그래도 흐름 자체도 체력이 좀 딸리긴 하지만은 맨유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이 카리오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그래도 우리 황유 맨유 우승해라. 맨유 승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레시포드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뭐 그래도 스쿼드 합류했으니까 좀 더 나올 가능성은 크다. 근데 정상 컨디션이 아니겠죠. 체력도 좀 방전됐을 거고, 그리고 뉴캐슬도 기본적으로 뭐 약간 잠그는 플레이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요 경기 자체 그 결승 중요한 경기죠. 이런 경기는 오버보다 또 저득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득점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득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이에른 미넨 대 이제 오니온 베를린. 자, 이 경기 미넨은 이제 오파메카노, 그 다음에 마즈로아이, 리카 에렌데스, 노이어 뭐 결장이고, 베를린은 뭐 풀이긴 합니다. 자, 이 경기 일단 맞대결에서는 1대1로 비기긴 했죠. 근데 그 경기 자체는 이제 홈에서 강자인 이 오니온 베를린 원정 가서 비긴 거고, 근데 그래도 경기력은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네는 이제 챔스도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체력 세이브 됐고, 반대로 반대로 이제 오니온은 유로파 가서 승리를 하곤 했긴 했지만은 체력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오니온 베를린 뎁스가 좋지 않은 팀입니다. 주전과 이제 비주전의 그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기, 특히나 이제 단기간 내에 여러 경기를 하는데 또 상대는 또 강팀에다가 원정이다. 불안한 요소의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넨이 드디어 그가 돌아오죠. 그가 돌아왔다. 누구? 마네가 이제 오늘 복귀를 합니다. 물론 컨디션이 어쩔지 모르죠. 하도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네가 뭐 이렇게 훈련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마네는 나온다. 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마네도 나온다. 그럼 공격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1위가 돌문이 어제 승리하면서 뺏겼죠. 이 둘이가 원래 1위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시 1위를 되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미넨이 꼭 이럴 때 이 1위와 뭐 1, 2 싸움 할 때, 뭐 강대강 싸움 할 때, 특히나 홈에서 찍어 눌러주는 뭐 모습들을 또 자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체력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마네의 복귀 소식도 있고, 뭐 또 홈이기도 하고, 미넨 승.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일단 오니온은 역시나 뭐 계속적으로 라인 이제 틈이 잘 유지하면서 한 방을 노릴 거기 때문에 수비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 용인이는 미넨 승의 언더 3.5니까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C 밀란 대 아탈란타. 밀란은 뭐 베나세르, 그 다음에 칼라브리아, 뭐 플로렌지 원래 맨날 결장인 친구 결장에, 아탈은 데미랄, 그 다음에 하테보어 뭐 영어 발음 하테보어, 파샬리치 뭐 자파타 결장인데, 일단은 밀란이 뭐 칼라브리아 쪽 뭐 풀백 쪽이 조금 뭐 아쉽긴 하죠. 베나세르랑 그 얘는 필요 없고, 아탈도 오늘 수비에 뭐 데미랄이 빠지긴 했지만 그보다 이제 하테부르가 없는 게 좀 더 크지 않나. 뭐 하테부르 맞대결에서는 이제 1대1 비겼죠. 밀란이 많이 밀어붙이긴 했지만은 승리를 못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 밀란이 그래도 꾸역꾸역 승리를 하고 있다. 뭐 분위기적인 부분도 뭐 그렇고, 상대 맞대결에서 또 밀리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 생각하면 이제 뭐 충분히 뭐 밀란을 찍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아탈은 최근에 그 의외의 경기 레체 상대로도 지고, 그다음 사우스한테 지고, 인텔한테 지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은 그 아탈란타의 그 있잖아요, 덴마크산 어린애 헤이론인가 이름이, 걔 내가 봤을 땐 그 지금 약간 팬들 사이에서 그렇게 부르죠. 걔를 보고 이제 덴마크 홀란드라고 덴마크 홀란드라 부르는데, 피지컬도 좋긴 해요. 그래서 지난 이제 맞대결 했을 때가 8월 달이거든요. 양상 자체가 달라요. 지금 아탈란타는 그래도 공격에 대한 물갈이를 잘한 상태이기도 하고, 여전히 수비는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AC 밀란이 지금 3연승을 타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반등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건 아탈이 맞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정배가 아니고 프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탈 프렌승 볼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역시나 오버를 봐야겠죠. 아탈 때문에. 물론 AC 밀란이 최근에 뭐 클린시트 경기들을 여러 번 하긴 했는데, 4번 연속 아탈란타 상대로 4번 연속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아탈이 뭐 클린시트를 하면서 AC 밀란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 저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네, 건승하십시오.
자, 셀타는 수비에 풀백인 민구회사가 결장을 하는 부분. 서버에 뭐 타피아 빠지긴 한데 뭐 사실상 없어도 돼요. 타피아는. 바이오돌리드는 뭐 주전 키퍼 뭐 결장 중이죠. 뭐 주전 키퍼 결장 중. 그래서 뭐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건 결국에는 셀타 쪽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의 맞대결 이번 시즌에 4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바이오돌리드가 즉 홈에서.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렇게 골을 잘 못 넣는 팀인데, 근데 그 경기도 이제 셀타가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페널을 두 개 다 받았는데 두 개 다 실축을 해버렸지. 레전드 경기 써버렸죠. 경기력도 그리고 셀타가 밀리지 않았어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가져갔고, 특히나 뭐 셀타가 원정에서 뭐 더 잘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홈으로 돌아온 스케줄이기도 하고, 확실히 좀 더 그때 경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뭐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얘네가 감독 바뀌기 전에 개 멍청했다가 감독 바뀌고 나서 이제 슬금슬금 조금 올라온 조짐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바이오돌리드는 뭐 원정 후구 아닙니까? 뭐 최근의 경기들 그래도 안정감 있는 수비 바탕으로 뭐 잘 안 지고 하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좀 믿을 수 없다. 저 용기는 지난 맞대결 그 상황을 또 고려하기도 하고, 또 셀타가 원정임에도 우위를 가져갔고, 그리고 오늘은 홈 더 나은 뭐 승률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 셀타 승. 기준점 대비 그래도 이 벌레 같은 인간 셀타가 무슨 1.5구냐 라고 생각하시면은 언더를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팀 컬러 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언더도 메리트 있는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알메리아 대 바셀. 알메리아는 뭐 주전 미드필더 멜레로가 계속 결장 중이고, 바셀은 뭐 페드리, 파티, 덴벨레 결장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결국에 이제 가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지난 이제 맨유전 그 유로파 때 설명했듯이 가비랑 페드리가 둘 다 없으면 지금 사비 체제에서 그 두 명이 빠진 거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가비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상대가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물론 이제 알메리아가 올 시즌 희한하게 원정에서는 빵승, 아직도 빵승 아이가 뭐 패급인데,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뭐 어떤 팀을 만나도 그렇게 잘 지지 않는 부분. 요새 라리가 맨날 말하지만은 하위권 애들도 지근해 홈에서는 잘 비벼요. 뭐 연승을 존나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잘 비비긴 해. 그리고 깨놓고 말하면 올 시즌에 아직까지 홈에서 연패가 없어요. 희한하게. 이런 뭐 하위권인 꼴찌압이잖아. 꼴찌압인데 희한하게 홈에서는 연패가 없어요.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베티스 한 대 한번 졌죠. 근데 연패도 없다. 홈에서는 희한하게 반등을 잘한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바셀이 유로파를 하고 또 탈락까지 하고 온 마당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주중에 그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그 엘 클라시코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도 좀 돌려야 되기도 하고, 물론 1위는 좀 어제도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 비기는 바람에 7점 차 좀 많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오늘 경기 좀 설렁설렁하고 그 컵 경기 코파델리 좀 더 힘을 더 쓸 가능성은 있긴 한데, 그래도 바셀이 뭐 스쿼드 뎁스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팀이기도 하고, 알메리아 상대로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뭐 개압도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바셀이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뭐 바셀의 뭐 득점력이 폭발했다 그거보다는 알메리아가 또 희한하게 홈에서 잘 안 지는 이유가 있죠. 결국엔 득점력이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버사이드까지도 뭐 3.5가 아니니까 오버까지 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좀 먹을게요. 물 좀.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핸디캡은 조금 그래요. 솔직히 마인 햄무 뭐 갈래 하면은 저는 햄무 선택하려고 했어요. 햄무. 햄무. 저는 마인 햄무 선택해라 하면은 햄무 원래 선택하려고 했어요. 여섯 번째, 시타르트 대 페노르트. 이거는 이제 8시 15분인가? 그때 마감인가? 아무튼 경기거든요. 아까 오후에 했는데 그래도 또 할게요. 혹시 토트넘 경기는 안 했습니다. 멘트 확인 햄무요. 그냥 햄무 마인 둘 중에 갈 거면 그거 한다고. 아까 오후에 말했는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풀백들 2명인데 미정이거든요. 돌아올 수도 있고, 페에는 이제 팀버, 스지만스키, 뭐 미드라인 2명 좀 주축이 빠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페에가 뭐 시타르트한테 뭐 발리 그런 애들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로파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리그밖에 없기도 하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죠. 아약스랑 또 PSV 알크마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이런 경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급 차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 패승 오버 볼게요. 이건 아까 5 했는데 또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눈치가 있으면 알겠지 뭐. 일곱 번째, 비테세 대 아약스. 비테세는 오늘 주전 수비수인 아르쿠스 징계로 빠지고 아약스는 뭐 풀. 자, 이 경기 맞대결에서는 이제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11월 달에 비겼죠. 비겼어요. 월드컵 그 들어가기 전 경기였나 그게? 아무튼 막판에 이제 약간 조짐이 보였죠. 그 감독이랑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비겼고, 근데 아약스가 개 밀어붙였어요. 뭐 홈이기도 했고, 근데 아쉽게 좀 비겼고. 그리고 이제 아약스도 뭐 유로파 다녀왔죠. 거기다 이제 원정의 원정 경기에 체력은 좀 소모가 됐을 거다. 그리고 탈락을 했다. 분위기도 안 좋다. 이제 남은 건 리그뿐. 리그에 빡 집중해야죠. 1위 탈환 가야겠죠. 물론 패가 1위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감독 그 바뀌고 나서는 결국에 이제 아약스가 지금 그 제대로 하고 있죠. 경기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비테세가 요새 보면은 비비는 경기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 그래도 뭐 좋은 경기 결과를 내용을 바탕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수비 쪽이 계속적으로 불안해요. 오늘 또 강대 강이라 해야 되나, 강대 중 싸움인데 또 수비에 또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아약스가 뎁스적인 부분도 뭐 비테스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친구들이기도 하고 맞대결에서 비겼을 좀 뿐이지 충분히 경기력도 앞서 있고, 그 연속 3연무를 캐겠나, 그런 부분도 들고, 저 경기는 뭐 아약스가 1.4대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아약스도 이제 남은 건 리그밖에 없다. 빡 집중해서 1위 잡아야지. 여기는 아약스 볼게요. 아약스 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 3.5니까 뭐 굳이 보면 언더. 그리고 이제 아약스 왜 이렇게 못해졌냐고요? 못해졌다기보다는 일단은 유로파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감독이 약간 영양가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뭐 클럽 대항전에 나가본 애도 아니기도 하고, 그 용 아약스 거기서 있던 애가 올라와서 지휘하고 리그 내에서야 깡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쿼드가 두텁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신앙 모드야. 신앙 모드면 유로파도 이겼어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리그에서는 뭐 잘 팬다. 그냥 리그 용이다 이런 느낌. 여덟 번째, 클레르몽 대 스트라스부르. 너무 빨리 했나? 벌써 다 해가네. 자, 이 경기 클레르몽. 그리고 뭐지, 추천도 눌러주세요. 추천 몇 개 눌렸노? 330분인데 추천 300개 되면 오늘의 무승부. 오늘은 이제 숫자 안 고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레이더에 들어간 무승부 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00개 채워주시면 250개네 이제. 빨리 눌려주세요. 클레르몽은 뭐 세이도, 뭐 카프리제, 그다음에 뭐 가스틴 결장, 스트라스는 먼냠시, 벨라인, 벨가르드, 기아라 결장. 일단은 클레르몽이 올 시즌 이제 팀 컬러적인 부분이 좀 바뀌었잖아요. 약간 수비 밸런스 중심, 바요가 나가고 나서는 골의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주축 이제 센터백이 뭐 백스리 쓰죠. 백스리 쓰고 뭐 포백도 변형으로 쓰긴 하는데, 이 주전 센터백이 두 명 결장하고 나서 최근에 다 2실점씩 해버렸죠. 물론 상대가 공격이 좀 강한, 뭐 오늘부터 이제 스트라스보다 강한 마르세유라는 스타드렌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둘이가 빠지고 나서 계속 뒷공간이 좀 흔들린다는 그런 부분. 반대로 스트라스는 뭐 그대로 결장 중인 애들이에요. 제가 뭐 많이 적어놔서 그렇지 최근에 계속 안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한 두세 경기 이상은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물론 얘도 두 경기 빠지긴 했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지금 봤을 때 클레르몽이 좀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이번 시즌 잘 가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 보고, 스트라스도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승을 좀 챙겨가는 그런 부분, 골문이 좀 터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트라스가 원정에서 지금 두 경기째 못 이기거든요. 스타드렌 릴 좀 강한 팀이기도 했고,
클레르몽 상대로는 뭐 그래도 골을 박을 저력은 있다고 봐요. 반대로 뭐 클레르몽도 지금 홈에서 3경기 동안 무득이긴 한데 아까 말했지만은 바요가 빠지고 나서 이번 시즌에는 득점력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없어요. 뭐 많이 넣어봐야 맨날 한 골씩 넣고 비기고 수비력을 비기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팀적인 부분에서도 오늘은 마이너스 요소가 분명히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스트라스가 또 정배가 아니고 역배니까 안진마 경기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프랜슨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클레르몽의 수비를 지금 못 믿어서 제가 풀까지 보고 오버도 뭐 보는 겁니다. 저 경기는 뭐 스트라스 프랜슨의 오버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랭스 대 툴루즈. 랭스는 뭐 아그바도 주전 수비수 한 명 결정하고 툴룰즈는 뭐 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랭스 그래도 랭스도 마찬가지죠. 뭐 예전부터 뭐 그렇게 공격이 극대화되는 팀은 아니고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 뭐 랭스, 낭트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올 시즌은 이제 클레로몬까지 뭐 포함해서 뭐 그 정도 느낌인데 일단 수비수 빠진 거 그래도 팀 컬러적인 부분에 마이너스 요인은 뭐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오늘 경기의 핵심은 결국에 홈 원정이지 않을까. 올 시즌에 물론 이제 툴루즈가 랭스 상대로 홈에서 1대0 잡기도 했고 그리고 컵 경기마저도 3대1로 잡았죠. 근데 그 경기 다 홈이기도 했고 툴루즈가 홈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아요. 지난 이제 마르세유 전 때도 말했지만은 홈 경기가 좀 불안하다. 근데 그래도 마르세유가 급적인 부분을 이겨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겼죠. 결국에는 힘들게 3대1로 이겼고 오늘은 이제 원정 툴루즈는 원정에서는 솔직히 지금 성적이 매우 안 좋아요. 뭐 득점력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터져야 되는데 일단 기본 수비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력이 감소를 이걸 보면 이제 갈 수가 없죠. 반대로 스타드레이는다 랭스는 결국에 뭐 홈에서 올 시즌 돌이켜 봐도 뭐 초반이랑 지금까지 봐도 총 뭐 3패 정도밖에 안 했죠. 의문의 클레르몽전, 그다음에 모나코, 그다음에 뭐 프리시즌 그 월드컵 때 잠깐 했던 거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진 적도 없어요. 그만큼 홈에서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금마 잘하잖아 발로군. 금마 또 젊은데 또 스피드도 빠르고 또 잘하기도 하고 특히나 툴루즈 같이 수비가 별로고 공격적으로 찍어 누르는 애들한테 한방 카운터 어택으로도 참아낼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 랭스가 기본 밑바탕 수비력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용기는 컵 경기 붙고 리그 이미 한 경기 붙고 3번 연속에 3연따는 좀 안 당할 거라 같습니다. 거기다 뭐 무승부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랭스가 홈에서는 또 믿을만 하고 툴루즈 원정은 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 랭스 승을 볼게요. 다음 기준점 대비는 랭스 생각하면 이제 언더를 찍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툴루즈의 워낙 공격력이 뛰어나고 거기다 이제 원정의 실점률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기 알도 하일 대 아르힐랄. 자,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서 다 하는 거죠. 중립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알도하일 어디에요? 카타르 팀 아닙니까? 지근에 뭐 홈에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나라에서 하니까. 반대로 아릴라는 뭐 사우디 팀이니까 홈은 아니죠. 그냥 약간 그런 버프가 있다. 알도하일 뭐 남테이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국대 뭐 가시와의 예전 레전드 올룽가 그다음에 뭐 카타르 국대 하면은 뭐 아피프 뭐 알리 문타리 뭐 이런 애들이죠. 여기 감독이 게드마 크레스포던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크레스포 어디 아르헨티나의 스트라이커였던 크레스포가 감독이던데 있다는 게 선수로 뛴다는 게 아니고 감독이더라고. 그런 면에서도 공격 출신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축구 존나 구사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여전히 잘하는 것 같더라. 가시화레 있을 때도 존나 잘했는데 알도아일 와서도 한 2년인가? 한 2년 3년 되지 않았나? 뭐 그래도 잘하네요. 아릴랄은 역시 뭐 사우디 국대 컬렉션이랑 뭐 장현수 그다음에 마레가 뭐 이갈로 뭐 구스타보 여러분 아시는 그 구스타보 말고 그다음에 카리오 뭐 또 노인노 뭐 비에토 뭐 이런 애 등등등등 여기도 용병 많죠. 마릴랄은 뭐 클럽 월드컵에서 클럽 월드컵이 자꾸 왜 나오노 그 아첸에서 뭐 먹어주는 팀이고 알도알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근데 요 경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월드컵 때 보셨잖아요. 물론 그 클럽과 이 국대 경기는 다르긴 한데
아챔은 용병수에 대한 제한도 있기도 하고 그럼 자국 애들이 기본 밑바탕이 잘 되어줘야 돼요. 근데 봐잖아요. 카타르 국대 월드컵 때 뭐 어떻게 했노? 거의 뭐 절망적인 수준. 물론 국대랑 클럽이랑 좀 섞여 있어서 이 선수들이 좀 뭐 섞여 있어서 다르기도 한데 그래도 사우디 국대가 카타르 국대 애들보다는 더 잘하죠. 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리랄 자체가 뭐 항상 아챔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팀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 맞출게요. 그래서 아릴랄 그래도 뭐 아챔 중동 아챔은 아릴랄 찍을 수밖에 없다. 알두알도 좀 무섭긴 하죠. 공격적으로 나오는 뭐 강한 템포의 이런 공격을 구사하기도 하고 근데 아릴랄도 마찬가지예요. 팀 컬러적인 부분을 봤을 때 둘 다 치고받고 양상 수비는 솔직히 둘 다 불안한 건 사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중요한 경기는 지그들이 원래 했던 그 방식대로 해야지 또 잘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역시나 오버사이드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